자, 제6호 태풍 카눈 오전 9시 20분쯤에 경상남도 거제에 상륙을 했고요. 지금은 12시 한 17분 정도가 됐습니다. 9시 20분에 경남 거제에 상륙을 했고 이제 이 카눈이 남북 종단을 시작했습니다. 내륙을 처음부터 끝까지 훑고 가니까요. 그래서 이번 이 카눈은 그동안 일반 태풍과는 다른 별종 태풍이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맹소영 대표님이 나오셨는데요. 지금 경로가 이게 나와 있습니다. 최신 버전으로 저희가 이 그래픽을 업데이트한 건데요. 좀 설명을 해 주실까요? 네, 현재 앞서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9시 20분에 거제 상륙을 해서 지금 중심 부근의 기압이 980 헥토파스칼, 중심에서의 최대 풍속이 초속 29m. 지금 강한 강도에서 중간 강도로 한 단계 태풍의 등급은 낮아진 상태입니다. 태풍은 약 중, 강, 매우 강, 초강력 5단계로 나누는데 지금 세 번째 등급에서 두 번째 등급으로 떨어진 건데요. 이렇게 네. 중형급 등급의 세력을 유지한 채 충청도 지역에 접근을 하는 시점이 오늘 오후 6시입니다. 오늘 오후 6시가 되면은 중형급 태풍도 기상청에서는 이제 2019년부터는 약한 태풍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예. 약한 태풍의 형태로 수도권을 진입해서 오늘 자정에 남한 지역을 모두 빠져나가고 북한 내륙 지역을 관통해서 지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소위 우리가 이제 태풍을 이야기할 때는 태풍의 눈이라고 이야기하죠. 눈. 이제 그것이 뭔가 비바람을 잔뜩 머금고 있는 것인데 태풍의 눈. 지금 조금 전 현재의 태풍의 눈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태풍 카눈은 이러한 모습으로 지금 우리 내륙을 훑고 있습니다. 맹 대표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태풍이라고 하는 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중심을 향해서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저렇게 강한 주변의 기력을 끌어모으면서 굉장히 태풍 전면에서 폭넓게 비가 오는 강수구역들을 발달시키는데요. 태풍은 또 특징이 태풍 전면에서는 굉장히 폭넓은 지역의 강수대가 만들어져서 태풍이 오기도 전에 하루 이틀 전부터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태풍이 위치해 있는 곳은 아직까지 경남 내륙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수도권 지역 위쪽 북한 지역까지도 지금 비구름대가 형성이 돼서 곳곳에서는 시간당 40에서 5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는 게 태풍의 특징인데요. 태풍의 중심의 후면에 위치한 부분은 빠르게 비가 멈춥니다. 아하. 그래서 제주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오전 중에 맑은 하늘이 드러난 상태고요. 그리고 맑은 하늘도 드러났겠고 비는 이미 그쳤고 지금 이들 지역으로는 아마 빠르게 태풍특보가 강풍이라든지 풍락특보 그리고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이미 태풍특보가 지금 해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태풍특보라고 하는 거는 비와 바람이 모두 주의보급 이상이 돼야지만 내려지는 게 태풍특보인데 풍랑특보랑 강풍특보로 대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비는 이제 끝났고 바람만 남아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이번 이 태풍 카눈 같은 경우에 역대 우리 태풍과는 여러모로 다릅니다. 저희가 그래픽으로 한번 좀 직관적으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보시죠. 저 초록색 선, 매미 다들 기억하시죠? 매미의 경로는 저러했어요. 저 뒤에서 와가지고 제주도 부근을 거쳐서 쪽쪽 이제 경상도 지역으로 해서 이제 빠져나가죠. 그래서 대한민국에 체류했던 시간은 6시간이었고 보라색 선 루사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륙을 지나긴 했지만 동해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체류했던 시간은 22시간. 근데 이 카눈이라는 태풍이 참 뭐랄까 짓궂은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색 선을 한번 보십시오. 대한민국을 처음부터 끝까지 북한까지 쭉 관통을 합니다. 그러면서 또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길게는 24시간 동안 우리나라 대한민국 전역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참 특이하죠, 이번 태풍?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이제 태풍의 경로이기 때문에 더 경각심을 가지고 좀 주의 깊게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앞서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태풍은 이 반시계 방향으로 돕니다. 그러니까 한반도를 지금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서해와 남해, 동해를 거쳐서 이 비구름을 모은 다음에 그것을 강원도 영동 지방에 때릴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태백산맥에 부딪히다 보면
많은 비구름이 이 집중호우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태풍의 이제 바람도 굉장히 무섭습니다만 예. 앞으로 이 영동 지방에 이 집중호우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이 집중호우에도 좀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조금 전 그래픽을 다시 한번 좀 보여주세요. 자, 우리 재난 전문가 백승주 교수님이 나와 계시는데요.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저렇게 내륙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나가고 체류하는 시간도 24시간, 하루 꼬박 머뭅니다. 특히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지금 루사, 매미 이 두 개 2000년대 이후에 네. 강력한 그 태풍으로 꼽히고요. 근데 현재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카눈 같은 경우는 이 태풍보다는 슈퍼 태풍이 아니고 약하게 되지만 예. 중이라고 하지만 문제가 뭐냐면 경로입니다. 그래서 일단 내륙으로 들어온 이상 빠르게 가건 느리게 가건 적도부터 가지고 왔던 열에너지, 운동에너지를 이 내륙에 쏟아붓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기자분들이 지금 태풍 경로에 따라서 위험 지역을 입체적으로 지금 촬영하셨는데요. 네. 대구 신천 지역이었나요? 그 천을 보게 되면 비는 내리질 않는데 하천은 지금 하상도로가 다 잠기고 사열구가 잠길 정도로 이렇게 만수위로 흐르는 모습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비가 전 지역에 골고루 가랑비처럼 내리는 게 아니고 산지 지역, 상류 지역에서 내리게 되면 이것들이 다시 도시로 또 몰려오게 되거든요. 예. 이거는 지금 강원 영동과 내륙에서 영서 지역에서 또 비를 흩뿌릴 때 서울 지역의 수위 상승과도 똑같이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 도로를 통해서 이동하시는 침수 우려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네. 말씀드린 대로 중간 내륙 지역의 경로상에 처음 당해보는 경로상의 대비가 충실해야 된다. 당부드립니다. 자,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을 비추고 있는 실시간 영상을 한번 잠깐 보고 가시겠습니다. 부산 해운대. 와, 파도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은 어떻게 보면 그 아주 직접적인 영향권이라고 보기 힘든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저 정도의 파도가 일고 있다. 그러니 이 카눈의 눈, 이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는 지역은 어느 정도일까? 가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카눈의 위력은 아직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에 저는 이렇게 성난 파도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카눈이 참 얄미워요. 보시겠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까지 오게 됐는지. 뭐 갈직자로 막 왔습니다. 밑에서 이제 발생이 된 태풍이 쭉 오다가 한번 좌측으로 꺾이잖아요. 중국 쪽으로. 그래서 오케이, 이 카눈이라는 태풍이 중국으로 향하나 싶었는데 다시 오른쪽으로 또 꺾어요. 그랬다가 일본을 지나서 대한민국 쪽으로 온 것이고 그것도 뭐 동해나 이런 쪽으로 저쪽 경상도 쪽으로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쭉 관통해 나간다. 맹 대표님, 뭐 이렇게 뭐 왔다 갔다 하는 이례적 경로라는 제목인데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도 이런 태풍 처음 봤습니다. 어허. 보통 태풍의 이동 경로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고요. 그리고 항상 늘 현재 발표하는 그런 태풍의 발표를 할 때도 늘 말단에 태풍의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살펴라라는 이야기를 늘 입버릇처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두고선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초반에 예. 7월 말에는 중국 남부 내륙 쪽으로 향해서 중국 남부 내륙에서 소멸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을 했는데요. 이 태풍이 이동을 하는 데에는 우리나라 주변에 굉장히 복잡한 기압계들이 관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태풍이 지금 예전에 대만과 오키나와 부근 해상 중간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선 2, 3일간을 거의 속도를 내지 않고 머뭇거렸다라고 하는 것은 예. 태풍의 이동 경로를 방해하는 한반도 주변에 거대한 그런 공기 덩어리들이 좀 위치해서 이동 경로를 찾지 못했고요. 그리고 일본 남쪽 지역으로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 것
거는 그 앞쪽에 막고 있었던 북태평양 고기압이 동쪽으로 좀 밀려나면서 태풍의 특로를 열어줬는데 예. 이때 7호 태풍, 지금은 태풍 7번째 태풍 란으로 발달했지만 7호 태풍으로 발달하기 이전에 열대저하부의 형태가 되었을 때 여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또 다량의 수증기와 열기로 인해서 이 지금 6호 태풍의 진로를 북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압 배치를 만들었는데 그만큼 이 태풍의 이동 경로, 태풍이 어디로 이동을 해야 될지 강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복잡한 기압 배치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를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게요. 참 이 카눈의 경로가 요상했습니다. 요상했어요. 이 카눈. 올라오다가 좌측으로 좀 꺾는다 싶더니 다시 우측으로 꺾어서 이번에는 이제 한반도를 쭉 관통해 나가는 요상한 경로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카눈 같은 경우에 최악의 이 태풍으로서 갖춰야 될 3박자를 다 갖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먼저 계속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유의 일, 한반도를 수직으로 관통한다. 두 번째, 여기다가 속도도 느려요. 그래서 최대한 24시간 대한민국에 머물면서 비바람을 쏟아 부을 것이다. 세 번째, 위력도 세요. 태풍이 위력이 세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람도 세게 불고 비도 많이 내린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